안녕하세요. 양궁 선수의 부상 예방과 부상 관리의 강의를 맡게 된 김병곤입니다. 저는 2020년도 토론토 블루제이스 메이저리그 야구팀에서 퍼포먼스 코치로 활약을 했고요. 지금은 키움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에서 스포츠 사이언스 팀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양궁 선수들의 피트니스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양궁 선수들의 부상에 관련된 내용, 그 부상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양궁 선수들의 부상 예방 또는 부상의 회복, 컨디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궁 선수들의 피트니스는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혈관계 피트니스, 그 다음에 상지의 근력, 코어라고 하는 앱도미널의 스트렝스, 하지의 근력, 하지의 유연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궁 선수의 어깨 부상에 관련된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폐지구력인데요. 일반적으로 YMCA 스텝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30cm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심혈관계가 움직이고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보셨듯이 양궁 선수들이 슛을 하는 곳에서 슛을 하기 바로 직전에 심장의 박동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심장의 박동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몸의 움직임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심폐지구력이라는 요소가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상지의 근력인데요. 아무래도 무거운 활을 당기다 보면 이 상지의 근력이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 근력이 부족하게 되면 흔들림이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슛을 할 때도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근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코어라고 하는 앱도미널 근력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보통 컬업이라고 하는 동작으로 근력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대로 반복할 수 있는 반복 횟수를 하게 되면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8에서 34세의 남성 같은 경우는 60회 이상을 해야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50회 이상을 해야 굉장히 강한 근력을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을 당기는 강도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코어가 약하게 되면 몸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건 당연히 슛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하체의 근력입니다. 하체의 근력은 벽에 기댄 채로 등을 마주대고 무릎을 90도, 고관절을 90도 구부린 채로 오랫동안 견디는 건데요. 생각보다 그 버티는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초심자들은 대략 50초,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근력을 가진 선수들은 160초 정도를 벽에 기댄 채 스쿼트 상태로 버틸 수 있어야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체 유연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체 유연성은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유연성인데요. 이 햄스트링의 유연성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앉은 상태에서 양손이 자신의 발바닥을 지나가는 정도는 나와야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동작이 되지 않는다면 햄스트링이 고관절을 잡아당기면서 골반의 안정성을 깨트릴 수 있어서 어떤 피로도에 대한 문제 또는 근력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양궁 선수의 이제 어깨 부상인데요. 부상을 당하게 되면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유연성이 떨어지면 힘도 떨어지게 되고 정확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선수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손이 등 뒤에서 서로 교차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교차되지 않는다면 미세한 손상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력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부상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검사를 통해서 선수들이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루틴한 프로그램으로 갖는다면 아무래도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007년에서 2014년까지 부상을 추적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7년부터 점차적으로 부상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선수들의 힘도 좋아지고
슛을 하는 횟수도 증가하면서 부담이 계속해서 남게 되면서 부상의 빈도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접촉을 하는 스포츠에 비해서는 부상의 빈도수는 적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략 78케이스 정도가 있으니까요. 접촉을 하는 농구라든지 풋볼에 비해서는 낮지만요. 하지만 저 부상의 빈도수보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양궁은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 작은 부상이 선수의 경기력을 아마도 엄청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대별로 부상을 좀 추적해 보면은요. 보이시는 것처럼 부상이 여성과 남성, 그 다음에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주로 남성들에게 부상이 좀 더 많고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에게 부상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힘과 근력, 파워, 이게 여성 그 선수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상의 위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에 의해서 성인이 된 선수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즐기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이상의 부상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적된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 근력, 밸런스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부상을 안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상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양궁은 주로 팔로 당기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 어깨, 팔꿈치 이쪽에 부상이 많습니다. 살펴보시면 목과 척추체 부상이 15.28%로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쪽에서는 당기는 쪽과 버티는 쪽, 활을 잡는 쪽과 당기는 쪽의 부상을 보시면 당기는 쪽이 19% 정도로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버티는 활을 잡고 있는 쪽이 대략 한 10%의 부상 빈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목과 어깨의 부상을 합치게 되면 대략 한 40%가 넘는 부상 빈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궁은 상지의 부상 위험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코치님들도 선수들을 보다 보면 이 상지의 부담을 갖는 선수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물집이,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는 부상 역시도 대략 한 17% 정도로 상당히 높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략 한 40%의 부상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양궁에 있어서 경기력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기는 손과 활실을 당기는 손과 활을 잡고 있는 손의 부상 빈도가 대략 42%, 22% 정도로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양손의 부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36%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잡고 있는 손과 그 다음에 당기는 뒤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선수들을 보면 대략 45%, 31%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깨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스포츠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양궁 부상을 당한 선수를 재활을 시켰는데요. 여성 선수예요. 고등학교 여자 선수였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마지막 복귀하기 전에 활을 당기는 그런 연습을 시키려고 제가 활을 가져와서 당겨보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당겨봤거든요. 남자인데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무거운 것을 당기면서 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통증이 어떤 경기 후에 나타나는 그런 선수들이 있고 경기 중에 나타나는 선수가 있고 경기 전에 나타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선수의 어떤 그 부상의 정도를 가늠하기에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요. 아마 코치님들이 이걸 보시면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슛을 하기 전에 워밍업 할 때 불편함이 있다가 슛을 할 땐 괜찮아지고 그리고 다시 정리 운동을 할 때 괜찮아진다는 것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슛을 하는 상황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부상이 꽤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는요, 일상생활 중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상이 꽤 많이 진전이 돼서 아마도 이제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상이 진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상을 통해서 선수들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가를 보면은요, 보통 부상에 의해서 스코어가 감소하거나 점수가 떨어지는 거죠. 경기력이 떨어지는 게 대략 한 4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이 규칙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파서 스트레칭을 하지 못한다거나 근력 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게 대략 56%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력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심혈관계하고 근력 두 가지의 어떤 퍼포먼스가 필요한데요. 이 두 개는 아무래도 휴식 시에 심장의 박동수죠. 보통 일반 선수들이 휴식을 할 때 대략 60에서 80번 정도의 심박수가 뛰게 됩니다. 아무래도 차도 그렇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다는 건 몸의 움직임도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심폐지구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안정 시에 자신의 심장 박동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안정감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0박 근처만큼 내릴 수 있게끔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력 같은 경우에도 근력이 강하게 되면 제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듯이 무거운 활시위를 당겨도 내 몸이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이 같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근력과 유연성의 관계인데요. 선수의 어떤 성향을 살펴보면 근력이 굉장히 강한 선수가 있고요. 유연성이 강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선수의 몸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력만 좋은 선수들은 몸이 딱딱합니다. 이 딱딱하다는 것은 몸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유연성만 좋은 선수들은 움직임은 편하지만 이 활시위를 당기거나 버티거나 하는 동작들에서 굉장히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은 유연성을 동반한 스트레칭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어깨 주변에 부상 또는 불편감이 생기는 선수들이 주로 어깨의 하방,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경직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됩니다.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겨드랑이 사이에 폼롤러를 놓거나 또는 어깨 뒤쪽, 아마 부위로는 대략 한 요 정도가 될 겁니다. 요 정도의 동그란 야구공 또는 라크로스볼 같은 것을 벽에다 두고 문질러 주시면 딱딱하게 경직된 어깨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작이 제가 추천드리는 부상 예방을 하거나 회복을 할 때 가장 좋은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트레칭은 어깨를 펴는 동작들입니다. 아무래도 활시위를 자꾸 잡아당길 때 이 팔꿈치의 높이가 떨어지거나 올라간다면 최적의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벽을 잡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대략 적게는 10초, 길게는 20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 옆에 있는 어깨 신경 스트레칭은 양궁 선수들이 시위를 계속 잡아당기다 보면 근육도 타이트해지지만 그 근육을 관장하는 신경 역시 타이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벽에 손을 댄 상태에서 목을 잡아당겨 주시면 목에서 어깨로 나오는 신경이 부드러워지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아무래도 양궁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동작은 어깨의 인터널 로테이션, 내회전 스트레칭인데요. 이 어깨 뒤쪽이 경직되게 되면 손이 뒤쪽으로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활을 당길 때 인터널 로테이션이 잘 되는 선수는
팔꿈치보다 이 팔이 낮은 상태로 당길 수 있는데요. 인터널 로테이션 안 되면 위로 올라가거나 아예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열중셔한 상태에서 벽에 팔꿈치를 대고 뒤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스트레칭 역시 어깨의 신경 스트레칭인데요. 근육을 관장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신경이기 때문에 그 신경이 딱딱하게 굳게 되면 멀쩡한 근육도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멀리건 벨트라고 하는 벨트로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손을 위로 들어주시게 되면 이 견갑골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치님들은 아마 그 양궁을 쏘는 자리에서 선수들을 보면 많이 아실 텐데 잡고 있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아마 가끔 있을 거예요. 이런 선수들은 이 신경과 견갑골의 안정성이 부족한 선수거든요. 그 다음에 활을 잡아당기는 쪽에서는 당길 때 이 어깨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견갑골이 등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랬을 때 경기력이 떨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가장 좋은 균형에 있을 때는 뼈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이 동일한 힘을 이룰 때 가장 좋은데요. 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딱딱해지고 두터워지게 됩니다. 그 상대 쪽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나면서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 피사의 탑처럼 사람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 양궁 선수들도 안 좋은 쪽 어깨가 약간 내려가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러한 원인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폼롤러나 공으로 셀프 마사지를 하는 것은 이렇게 두터워진 곳을 얇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근육의 길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상지의 근력입니다. 일반적인 팔굽혀펴기 동작인데요. 이 팔굽혀펴기 동작은 아무래도 활을 당기는 동작과 버티는 동작 두 가지가 될 텐데요. 그 힘은 보통 가슴에서 시작해서 어깨, 그 다음에 팔꿈치 뒤쪽으로 연결되는 삼두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동작이 잘 나오면 팔을 당기는 동작에서 견갑골이 몸통에 잘 붙어 있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흔들림이 적어지는 그런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 부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견갑골과 어깨의 회전의 움직임입니다.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 팔이 들어 올려질 때 이 견갑골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따라 올라가는 퍼센트가 달라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팔을 들었을 때 이 견갑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동작으로 최적의 위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독 코치님들도 아시겠지만 양궁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위치가 딱딱해지고 아파져요. 그러면 이 견갑골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힘의 균형을 잃게 되고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주로 요 밑에 로어 트라페지우스, 그 다음에 세라토스 안테리어라고 하는 이 근육을 발달시켜서 견갑골을 하방으로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걸 내려주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견갑골의 A자 운동, W자 운동, T자 운동, Y자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동작이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지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로우 동작,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동작을 통해서 전체를 강하게 만들어주면 건강한 선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코치, 그 선수들이 코어 하면 딱 복부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코어는 복부를 포함한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엉덩이까지를 포함된 근육을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가 약하다고 하면 이 복부와 엉덩이 이 두 군데가 동시에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을 구성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항목들을 준비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인 크런치는 상복부의 근력을 증가시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들은 하복부를 강화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플랭크 동작은 상지와 하지를 연결시켜주는 운동인데요. 특히 저 플랭크 동작을 운동을 선수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멈춰진 상태로 1분, 2분, 3분 이렇게 운동을 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양궁 동작을 보시면 다리는 고정되어 있고 팔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다리와 팔을 연결시켜주는 코어가 흔들림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코어의 역할인데요. 그냥 멈춰져서 운동을 하게 되면 팔과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교각 역할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랭크는 1분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팔, 다리를 세운 상태에서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들어주는 동작으로 코어가 팔과 다리를 당겨주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동작은 엉덩이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보통 꽃게처럼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동작입니다. 옆으로 걸어가게 되면 엉덩이의 측면과 후면이 강화되면서 코어가 같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체의 근력입니다. 하체의 근력은 하체의 전면부와 후면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데드리프트, 사이드 런지, 그 다음에 런지 동작, 그 다음에 스쿼트 동작들이 하체의 근력을 만들어주는 좋은 운동들이고요. 이 하체의 근력이 돼야 오랜 시간 서서 슛을 할 때 피로감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체 근력이 좋게 되면 아무래도 골반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림을 막아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 근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유연성이 좋지 않다면 그 근력은 피로를 유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을 만들기 이전에 유연성을 만드는 것이 운동의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도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선수들이 서 있는 자세를 많이 봤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A라는 그림이 중립이 아주 잘 이루어진 골반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는 선수들이 앞쪽으로 골반이 넘어간 상태고요. 이렇게 된 선수들은 뒤로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중립이 잘 유지된 선수들은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만 앞으로나 뒤로 넘어간 선수들은 상하지의 근력의 어떤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상을 유발하거나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빨간색은 이제 랭스닝이라고 해서 이런 자세일 때 약해지는 근육들입니다. 그 다음에 쇼트닝 머슬들은 딱딱해지는 근육들이죠. 그래서 근육이 늘어난 것은 근력을 통해서 강화시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짧아진 근육들은 늘려줘서 길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운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체가 가장 많이 짧아지는 것이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이런 스트레칭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조금 주의하실 것은 이 발이 90도보다 더 많이 넘어가게 되면 과도한 유연성으로 근력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는 90도 정도에서 멈춰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것들은 골반의 그 힙힌지라고 하는 구부려지는 동작들을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발목을 당겨주거나 엉덩이를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동작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손상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손상은 어떤 외상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요. 외상이 생기게 되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연축이라고 되는데 근육들이 흐물흐물하게 되면서 서로 늘러붙어 가는 과정으로 가죠. 그것을 유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육이 유착되게 되면 그 근육 사이사이에 지나가는 신경들이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서 근육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 불균형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힘과 동작, 위치들을 명확하게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경기력을 감소시키고 부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깨에서는 아무래도
유연성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보여드린 등 뒤로 손을 올리기 동작입니다. 이렇게 올렸을 때 자신의 손이 이 견갑골에 닿게 되면 유연성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만약에 닿지 않는다면 유연성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깨에 임핀지먼트라고 하는 충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칭 동작들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작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선수가 육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동성, 안정성, 근신경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선수의 기초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부상을 당하거나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고요. 두 번째는 심폐 능력과 근력은 아무래도 선수들의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선수들의 체력이 향상되게 되면 그 다음은 파워, 민첩성, 스피드, 지구력 등을 만드는데요. 아무래도 양궁은 파워와 제가 볼 땐 지구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몸을 만들 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동성, 안정성, 근신경 조절 운동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 위에 근력과 심폐지구력, 저희는 양궁이니까 그 다음에 파워와 지구력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 선수의 몸은 향상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코치 감독님이 아무래도 트레이너가 있다면 괜찮지만 없다면 이것까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팀의 루틴한 프로그램을 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단에 보여드린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양궁 선수를 위해서 제가 필요로 한 것들만 뽑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루틴한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분, 30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프로그램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딱한 근육을 억제시켜주기 위해서 폼롤러와 공을 이용해서 문질러주는 동작을 하고요. 그것을 문지르고 나면 랭스닝이라고 하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의 길이를 원 길이로 늘려주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근력을 강화시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운동이라는 것은 상체, 하체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운동으로 구성해 주시면 그 팀 루틴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선수의 몸은 모빌리티와 스타빌리티로 나누어지는 관절들로 되어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주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타빌리티는 주로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되는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의 경추의 1, 2번은 부드러워야 되는 관절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하고요. 3번부터 7번의 관절들은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깨와 그러니까 흉추라고 하는 등, 힙, 앵클, 발바닥은 부드러워야 하기 때문에 폼롤러, 그 다음에 스트레칭이 주된 운동이어야 합니다. 스타빌리티는 그러니까 숄더의 블레이드라고 하는 견갑골, 요추, 무릎, 발바닥은 근력을 강화해야 되는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선수가 어딘가가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이 관절에 해당된다면 모빌리티, 스트레칭을 주로 해주시면 되고요. 스타빌리티에 해당되는 관절이라면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치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안 돼도 이러한 걸로 구분을 해서 선수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양궁을 할 때 저도 이번 올림픽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 선수의 팔꿈치와 어깨의 높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안산 선수가 팔꿈치의 높이와 어깨의 높이가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통증의 아크라고 하는 그 존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이 동작이 잘 나온다는 것은 어깨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선수들을 보면 특히 당기는 손에서 이 팔꿈치와 어깨가 이 페인 아크에서 벗어나 있다면
통증에 의해서 그 위치를 스스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선수가 이 공간에서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통증이 있거나 부상의 경험을 통해서 아직 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깨 관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어깨 관절은 가동성의 관절입니다. 그 가동성의 관절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선수가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아마도 부상도 예방할 수 있게 되고요. 경기력도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좋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코치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팔꿈치의 높이, 어깨의 높이가 이 페인 아크가 대략 120도에서 80도 사이거든요. 이 사이에 통증과 불편함이 있다면 부상에 준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좋은 경기력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통증이나 부상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움직임의 보상을 통해서 통증이나 불편함의 동작을 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을 통해서 선수가 규칙적으로 부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루틴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면 선수의 부상을 예방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코치 감독님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상이 갑작스럽게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상은 만성적으로 조금씩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유연성, 근력 운동을 팀 스포츠로 이용하시면 아마도 부상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